한동안 제 주변에서도 아파트 분양이나 매수에 관해 불경기라 많이 궁금해하는 사람이 살짝 적었었는데요. 서울에서는 신고가를 찍고 있고 전세가마저 반등하고 있으며 전문가 중 누군가는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몇 억씩 초기 자본을 턱턱 내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은 사실 그냥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자금으로도 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서 소위 소액으로 좋은 투자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 매수처럼 많은 돈이 필요한 걸로 아시고 계셔서 내 집 마련에 자꾸 멀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필요하며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지 자금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서 몇 억씩 벌었다는 소리의 주인공이 되어 보아요. 아파트 청약이거나 선착순 줍줍의 경우가 거의 동일하고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미분양이 되어서 선착순 분양이 되었다면 조건이 변경되어 계약금이 줄어들거나 혹은 이자를 대납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악성이라 불리는 곳도 그러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에서도 때로는 경기에 따라 그런 혜택이 있는 곳이 있으니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당첨이 되거나 계약을 할 때에는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가끔씩 계약금이 2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 60%, 잔금 40% 혹은 계약금의 20%, 중도금 대출 60%, 잔금 대출 20%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건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 들어가는 돈은 취득세, 법무사 등기 비용 등을 내시고 요즘 거의 필수 항목인 발코니 확장비를 선택하셨다면 옵션 비용도 필요하게 되고요. 직접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두게 된다면 부동산 중개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 5억 2,700만 원짜리 중흥 S클래스 아파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층마다 분양가가 다르고 보수적으로 타입별로 가장 비싼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84A 기준층으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아파트 청약을 하게 되면 당첨자 발표 후 2주 정도 후에 당첨자 계약을 실시하는데요. 발표 2주 정도 후에 당장 5,27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표에서와 같이 바로 가서 줍줍인 경우니까 동호수 선정 개념으로 계약금 1,000만 원 그리고 거의 일주에서 많게는 한 달 안에 4,27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청약을 제외한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정이 있을 경우 조금 더 기한을 주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계약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금 용통이 힘들다면 신용대출, 부모님 찬스 등을 쓰는 것도 방법이겠죠. 계약금 단계는 거의 10%가 마련되느냐 안 되느냐 관건이다 보니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단계인데요. 거의 계약 후 5, 6개월 내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돼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 소득 DSR과 상관없이 주택보증공사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되는 거라 주부
무직자 등도 대출이 거의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신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 분들은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시거나 소득 없음 증명만 제출해도 나오는 수순이라 이 단계도 거의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간혹 DSR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분양권으로 중도금 대출이 기존에 2건 있으신 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은 최대 2건까지 가능하니 기존의 아파트 분양권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1건이 있으셔도 가능하고요. 조건 이상 조건까지 2건까지 가능하고 3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모델하우스 같은 곳에서 은행 직원분들이 나와서 집단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계약자 있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거의 1달 안에 기표가 떨어지고 보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증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0.1에서 0.3%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종 할인 혜택이 있으니 대출 받으러 가셨을 때 은행 직원이 자세히 안내해 주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겠죠. 이 아파트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보증 수수료가 거의 90만 원 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표가 떨어지고 은행 직원이 가상 계좌를 알려주는데요. 그곳에 보증 수수료를 입금해 두면 중도금도 이제 끝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알아서 기표가 떨어지면 각 회차마다 대출을 실행해서 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없습니다. 참 쉽죠? 중도금은 이자가 발생하는데 무이자인 곳도 있고 이자 후불제인 곳도 있어요. 여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자 후불제로 지금 24년 7월 현재 중도금 이자는 4%대로 나왔고요. 이자는 매번 내는 것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후불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잔금 납부 때 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상환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건 입주 시점에 아파트 담보로 잔금 대출을 받아서 갚으면 됩니다. 그럼 잔금 대출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다시 살펴보면 입주 지정일에 필요한 잔금이 1억 5,810만 원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 필요 잔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파트 분양하고 대체로 3년쯤에 입주기 때문에 계약금 10% 정도는 신용대출이든 어떻게든 마련한다 손 치더라도 필요 자금이 1억이 훌쩍 넘는 돈을 잔압으로 마련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게 없어요. 잔금을 치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새로운 대출을 갈아타서 중도금을 상환하는 건데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는 분양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의 60%가 중도금 대출로 대부분 나오게 되고요. 잔금 대출, 즉 아파트 담보 대출은 KB 시세나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KB 시세는 주변 아파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호재가 있는 곳, 즉 가격 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곳에 하게 되면 KB 시세도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의 그래프는 늘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적게 나오는 KB 시세는 드물어요.
그래도 평소에 충분히 부동산 공부를 해서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계약금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소리가 이해가 좀 되시죠? 이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5억 2,700만 원에 생애 최초 대출이라고 가정한다면 KB 시세의 80%까지 아파트 담보대출이 나오니까요. 약 4억 2,160만 원이 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1억 54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입주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들여다봤어요. 이 주변 아파트들의 24년도 기준 새 아파트의 시세가 이 주변 아파트들의 24년도 기준 새 아파트의 시세가 9억까지도 했어요. 보수적으로 잡아야 자금 계획이 무리가 가지 않으므로 27년 입주 예정 당시 기준 시세를 7억으로 잡아 볼게요. 그렇게 하면 80이니까 7억에 곱하기 80% 1,000만 원,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네요. 분양가보다 더 높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부동산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입지를 꼭 확인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80%, 70%, 60%로 다름으로 꼭 확인해 보시고요.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생애 최초는 80%, 그리고 1주택자는 70%, 그리고 다주택자는 60%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전세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더 이상 대출이 잡히지 않거나 투자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전세를 맞출 수가 있어요. 전세로 잔금을 대처할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는 전세 가격이 많이 유동적입니다. 처음부터 낮은 금액으로 빠르게 맞추거나 다른 집들이 다 전세를 맞추고 버틸 대로 버티다가 높은 가격으로 전세가를 좀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방, 시스템, 에어컨 옵션 같은 건 있어야 빠르고 높게 전세 맞추기가 쉬워진 점 참고하시고요. 은행 대출이 끼게 되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오게 되므로 내 여윳돈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에 비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여윳돈이 좀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입주장에서는 전세가가 많이 높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상황에 맞게 내가 융통할 수 있는 돈과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반전세라는 개념인데요. 대출도 받고 월세를 맞추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실거주는 안 되고 임차인을 들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받은 대출의 이자를 월세로 충당하는 방법이 되겠죠. 잔금 대출 받을 때는 생애 최초나 디딤돌 등 이자가 2%대로 완전 싼 정보 상품도 있고요. 특례 보금자리는 없어졌어요. 그래도 생애 최초나 디딤돌 등 이런 거는 인생에서 한 번뿐이니 꼭 활용하시고요. 은행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은행도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가셔서 대출 요건은 되는지 얼마까지 나오는지 꼭 확인하시고 청약 분양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금 받을 때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돈까지 대출을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돈은 우선 취득세입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총 1.1%이고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579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참 아파트 옵션 할 때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에 포함되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고요. 옵션 중에서도 구조나 아파트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끼치는 옵션을 취득세 선정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아파트, 중흥 아파트를 구매할 때 필요한 돈은 총 얼마가 될까요? 계약금 5,370만 원, 그리고 중도금 대출 보증 수수료 90만 원,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 77만 원. 27년 2월까지 약 3년 동안 이렇게만 딱 들어갑니다. 만약 입주 시점에 KB 시세에 따라 필요한 돈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받기도 합니다. 아파트마다 입지마다 상황이 다르니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필요 자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 제도는 내 집 마련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부동산 공부를 꼼꼼히 하셔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늘 부자 하세요. 감사합니다.